그래서 이제 뇌졸중이 진단한 것은 뇌를 사진 찍는 건데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사진이 자르는 거죠. 정말 자르는 게 아니라 잘라서 이렇게 단면을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보이겠죠. 그죠? 그래서 봐서 뇌가 어디가 막혔나를 진단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뇌 추출과 뇌 경색, 이건 CT를 찍으면 금방 건배가 됩니다. 뇌 추출 터진 거는 하얗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하얗게 오른쪽 뇌 가운데 뇌가 터진 것이 보여지죠. 막힌 거는 MRI를 찍으면 이렇게 하얗게 보이죠. 그래서 혈관과 MRA라는 것은 혈관을 보는 MRI고 MRI는 뇌를 보는 건데 요새는 되게 같이들 많이 해요. 그러니까 뇌에 막힌 부분이 하얗게 보이고 이 혈관이 이게 이제 아까 그 사람을 생각하면 앞을 보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목동맥이죠. 병동맥 쭉 따라간다고 그랬죠. 이렇게 여기도 이쪽도 있죠. 이쪽이 가다가 이게 없죠. 안 보이죠. 여기 있어야 돼.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막힌 거거든요. 막혀서 이게 피가 안 가니까 이렇게 막힌 거죠. 그래서 이 큰 혈관, 이거 중뇌동맥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막혀서 뇌졸중이 왔나 보다. 이렇게 저희가 진단하는 거죠. 지조마커 치료는 뇌 껍데기로 쭉 터진다 그랬죠. 뇌 아니라 껍데기로 쭉 퍼지는 출혈이 이렇게 사이사이로 이렇게 보이면서 아까 말한 꽈리, 동맥류라고 그러고 꽈리가 혈관 촬영하면 보이게 됩니다. 이걸 수술해야 돼요. 이거는요. 그건 딱 수술을 잡으면 치료가 되죠. 치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뭐 치료할 필요는 없고 한 가지 혈전용의 치료라고 이제 혈관이 막히자마자 얼른 뚫어버리는 그런 치료가 있거든요. 그것만 말씀드리겠어요. 근데 제가 뇌졸중이라는 게 혈관이 갑자기 막혀 생긴다고 그랬는데 그게 더 많거든요. 터지는 것보다 요새는 훨씬 더 많아요. 그럼 막히면 뚫으면 되지 않겠냐? 간단한데 뚫으면 안 되는 이유가 이미 다 뇌가 막힌 다음에 뇌가 다 죽어버리면요. 뚫어봐야 소용없어요. 뇌는 죽었거든요. 뚫리긴 뚫리죠. 혈관은 뚫는데 뇌는 다 죽은 다음에 뚫으면 뭐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그러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뚫고 싶으면은 뇌가 아직 안 죽었을 때 막힌 다음에 금방 뚫어야 아직 뇌가 안 죽어서 살릴 수 있는 거죠. 그죠? 일반적으로 혈관이 딱 막히면요. 그 혈관에 요만큼을 먹여 살리고 있다 그러면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혈관이 막히자마자 벌써 죽어버려요. 근데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점점 죽는 부분이 점점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대개 한 6시간 내지 8시간쯤 지나면 다 죽어버려요. 이만큼. 대개. 뭐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뭐 더 오래 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6시간 이내에 치료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혈관을 뚫는 것은 이미 죽은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죽을 거, 앞으로 조금 있으면 죽을 만한 요만한 부분을 살리려고 그러는 거지. 죽은 사람 못 살리는데 죽은 뇌를 못 살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맨날 저 텔레비에 나가서 하는 얘기 빨리 와라. 빨리 와란 말이죠. 딴 데 가지 말고. 잠깐 마비가 왔단 말이죠. 아이, 괜찮겠지. 뭐 내가 잠자면 낫겠지. 자다가 때 마비돼 버렸어. 와봐야 소용없어요. 뚫러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뚫을 수도 없거니와. 갑자기 마비됐어. 아, 요새 이런 거는 뭐 침이 좋다며. 그래서 저 시골 가서 침 좀 놓고 막 가지고 마비돼가지고 안 되겠으니까 한방의사가 보낸단 말이죠. 어떻게 해서 방법이 없어요. 저희들도. 빨리 와야 이거 뚫어서 치료하는데 안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요구하는 거는 적어도 3시간 이내, 빠를수록 좋아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혈관이 막히면은 그 순간 죽는 부분도 있지만은 점점점 커집니다. 그러니까 빨리 올수록 빨리 뚫을수록 아직 덜 죽은 뇌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살릴 확률이 많은 거죠. 좋아질 확률이 많죠. 어떤 분들은요, 마비가 돼가지고 꼼짝 못해요. 어떤 사람은 너무 심해가지고 의식도 잃어버려요. 확 들어보면 금방 좋아져요. 정상이 돼가지고만 다닌다고요. 그렇게 좋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만 늦으면 그분이 6시간 지나가서 왔어. 와보니까 이미 다 죽어버려서 뇌를 찍어보니까. 뚫을 수도 없거니와 뚫으면 오히려 터져서 죽어버려요. 그 사람은. 가만 놔둘 수밖에 없으면 그거 어떻게 됩니까? 일생 동안 남이 휠체어 타고 다니거나 남이 도움받았고 말도 못하고 살아야 되느냐? 아니면 순간적으로 뚫어버려가지고 금방 정상으로 돌아오느냐?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빨리 오는 문제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평상시에 뇌졸중 증세가 뭔지를 알고 있어야 빨리 온단 말이에요. 오더라도. 그렇다고 모든 뇌졸중을 다 뚫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그건 결정해 봐야 되지만 그렇게 심한 뇌졸중, 뚫어야 될 것들을 빨리 안 와서 늦게 와서 잘 못하는 수가 많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빨리 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죠. 그래서 만약 빨리 오면은 정맥으로 뚫는 약을 주는 수가 있고 동맥으로 튜브를 집어넣어서 혈관에다가 그 막힌 부분을 막 쑤셔가지고 약을 뚫는 그럴 수가 있는데 그건 저희가 늘 결정할 겁니다. 일단 빨리 오기만 하시라고. 그 다음에 결정은 저희가 하니까요. 동맥으로 하는 방법은 동맥을 검사를 해가지고 이게 막힌 데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여기 원래 있어야 되는데 안 보인단 말이죠. 거기다가 튜브를 집어넣어요. 여기다가 쭉 집어넣어 여기 막힌 데다가 튜브를 넣고 쑤시고 약을 넣어요. 이게 좀 뚫리기 시작했죠. 다 하면 나중에 이렇게 됩니다. 이게 원래 없었었죠. 요 부분이 여기에 이게 뚫어져가지고 이렇게 생기면서 이쪽에 다 죽을 뻔한 뇌가
금방 뚫어버리면 산단 말이죠. 나중에 뚫으면 소용없단 말이에요. 빨리 해야지. 그 얘기죠. 이게 그거예요. 실은 빠르게 뚫으니까 병원에 오면 좀 시간이 걸려요. 뭐 CT를 찍고 MRI 찍고 한 3, 40분 이상 걸린다고요. 그러니까 더 찍어야 돼, 여러분들은. 한 2시간 이내에 와야 살 수가 있단 말이죠. 한 번 오면 자꾸 재발하니까 뭐 여러 가지 유험인자 예방 약도 먹고 뭐 혈관 같은 거 이렇게 넓히는 수술도 하고 요새는 이런 좁은 거 많이 수술해요. 하지만 이거는 급성기 하는 건 아니고 다시 또 자꾸 오니까 오지 말게 하기 위한 그런 방법들에 불과하죠. 이런 뇌졸중이 자꾸만 오면요. 자꾸 오는데 살살 와도 조금 좀 모르게 살살 오는 수가 있어요. 뇌졸중이. 서서히 나빠지면서 치매가 됩니다. 걷는 것도 정정정 걸음되면서 머리가 어두워지고 그런 사람 많이 봤죠. 혈관이 많이 막히면 치매가, 뇌가 다 망가지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적절한 판단도 안 되고 감정도 안 되고 바보가 되는 거죠. 혈관성 치매라. 뇌졸중이 자꾸만 생기는 거는 혈관성 치매라고 그러고 또 하나의 큰 뇌졸중의 치매의 원인이 알츠하이머병이죠. 이건 병이죠. 하나의. 60대면 많이 생기죠. 치매가 돼가지고 흉노수술하고 딴소리하고 사람도 못 알아보고 오줌도 싸고 이런 병이죠. 이런 병이 참 나이가 많아지면서 여러분들 제가 보기엔 연세가 많으신데 점점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거 좀 안 생기게 잘 해야 되죠. 그 외에 뭐 알코올, 술 너무 많이 먹는 사람, 뇌 다친다, 약물 여러 가지 뭐 치매 원인이 있습니다만은 이 영화에 보다시피 이게 이제 그 주디 덴치고 케이트 윈슬렛안에 이게 아이리스란 치매를 보다 아이리스란 영화죠. 이렇게 발랄하고 아름답고 똑똑한 여성이 늙어서 치매가 이렇게 바보같이 돼가지고 흉수술을 한단 말이죠. 이런 병이 되는 것이 치매니까 치매가 안 걸리도록 해야죠. 제 생각에는 이제 여러분들 질문도 있고 그러실 테니까 제가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평상시 생활 태도로 치매나 뇌졸중이 안 생기게 해야 되는데 제가 여쭤볼게요. 혈압이 높으면 120에 80 이거 정상인데 180에 120이다. 160에 90이다. 혈관에 압력을 받아서 망가지니까 뇌졸중이 잘 생기고 마비가 되고 치매가 온단 말이죠. 당연히 혈압을 낮춰야 돼요. 혈압이 높으신 분은 무조건 약 먹어야 돼요. 낮추고 봐야 돼요. 근데 혈압을 낮추는 방법은 약뿐만 아니라 운동을 많이 하거나 체중을 감량시키면 혈압은 내려가요. 그러면 약을 끊어도 돼요. 잘못 알고 계신 게 혈압약을 먹으면 일생 먹어야 된다는 줄 알고 겁나서 안 먹는 분이니까 잘못된 거예요. 혈압은 높으니까 낮추는 거지. 여러분들이 운동이나 다이어트나 뭘로 낮출 수 있으면 낮으면 왜 씁니까? 의사가 쓸 이유가 없죠. 약을 끊으면 되죠. 그러나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그 정도 가지고는 하도 높아서 잘 안 되는 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대개는 쓰지만 심하지 않은 사람들은 약을 안 먹어도 조절할 수 있는데 어쨌든 혈압은 120, 80으로 낮춰놓고 봐야 돼. 혈관이 높다는 것은 증상은 없어요. 혈압이 아무리 높아도 여러분들 혈압이 높으면 뭐 머리가 아픈 줄 알죠? 아니에요. 아무 증상 없어요. 혈압 높은 건. 재봐야 알아요. 아무 증상 없는데 재보니까 160에 90이거든요.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그래요. 혈압은요. 소리 없이 혈관을 망가뜨리는 거다. 그러다가 나중에 한참에 또 딱 뇌졸중이 일고 오는 거거든요. 혈압이 정말 중요한 거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혈압이 높으면 혈압을 당연히 떨어뜨려야 되죠. 약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아예 고혈압이 안 생기게 처음부터 하는 게 좋겠어요? 어느 쪽이 좋겠어요? 아예 안 하는 게 혈압약도 비쌀 뿐더러 먹기도 귀찮고 약 먹으니까 배도 아프고 안 된단 말이에요. 기운도 빠지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혈압이 안 생기게 해야 돼요. 처음부터. 그러려면 뭐냐면 물론 유전적인 요소는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싱겁게 먹어도 혈압이 높아지면 어쩔 수 없는데 일반적으로 짜게 먹는 사람들이 혈압이 더 많이 생기는 건 사실이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짜게 먹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염분이 얼만큼 되냐면 15에서 20g 됩니다. 하루에.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염분이 얼마인 줄 아세요? 3g입니다. 3g. 그러니까 우리 몸에 필요한 거에 5배를 먹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들이.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아무리 싱겁게 먹어도 괜찮아요. 아무 걱정 없어요. 아무리 싱겁게 먹으면 병 안 생깁니다. 그래서 옛날에 미국에서는 6g으로 하자 하루에. 근데 힘들어. 6g을 하려면 그냥 거의 뭐 소금 하나도 없었는데 미국 사람들도 뭐 햄버거에다가 소금 치즈 뭐 먹거든요. 안 되니까 안 되겠으니까 요새 10g으로 늘렸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10g으로 하자. 또 우리나라는 그것도 안 해. 이상하게. 그거 중요한 건 여자분들이 중요해요. 이미 사실 조금 연세들이 많으니까 안 되는데 젊었을 때부터 여러분들 그 며느리한테 얘기하셔야 돼. 아예 식단이 여기 집 안에서 우리 집은 원래 싱겁나 보다 해서 소금도 가능한 안 치고 그래서 안 쳐먹고 말이죠. 국이나 찌개 이게 또 많아요. 굉장히 소금 염분이. 우리나라는 김치, 국찌개거든요. 전부 다. 서양 사람들은 햄버거죠. 햄버거 스테이크죠. 스테이크는. 그러니까 그 국을 가능한 싱겁게 하면은 처음엔 맛없어요. 아, 이걸 무슨 맛을 먹냐 그러는데 한참 먹다 보면 그게 맛있는 거예요. 사실. 담담한 맛. 이거를 배에 놓으면은 습관이 돼가지고 그렇게 먹다 보면 나중에 고혈압이 안 생긴다. 그게 중요해요. 가정에서 시작해야 돼요. 건강이라는 거지. 남자분들은 조금 어려워요.
저 같은 경우도 맨날 외식하거든요. 밖에 나가서 짬뽕을 먹는데 짜단 말이죠. 아줌마 불러다가 아이 이거 너무 짜요. 그러면 야단 맞죠. 이게 뭐가 짜요? 그러면 야단 친단 말이죠. 어떻게 짜게 방법이 없단 말이죠. 할 수 없죠. 밖에 외식 먹는 거 방법이 없으니까 할 수 없으니까 집에서라도 싱겁게 하고 가능한 한 싱겁게 드셔야 좋은 거죠. 모든 병이 다 짠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해야 되냐면 적어도 이틀에 한 번 해야 돼요. 제가 운동하라고 맨날 그러면은 운동 많이 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골프 나간대요. 아무것도 아니죠. 골프는 원래 운동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연세 많으신 분은 빨리 걷기입니다. 걷는 건데 경우에 따라 무릎이 아프시면 빨리 못 걸으니까 약간 자기 할 수 있는 한 빨리 걷는 거죠. 빨리 걷는 거라지 괜찮으면 조깅.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 자기 팔을 교대로 쓰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조깅과 달리기가 제일 낫죠. 양쪽 교대로 쓰는 거. 역도 하고 이거 안 좋고. 그러니까 그런 건 아주 수영 같은 거 참 좋은 자전거 이런 거 갖다가 매일같이 습관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왜 국민학교 나가면 왜 맹맹 열 바퀴 도는 할머니 있잖아요. 그분들이 제가 맨날 그랬거든요. 맨날 열 바퀴 돌아서 도는 건데 그분들 이미 뇌졸중에 걸렸으니까 걸린 다음에 도는 것도 좋으나 그 전에 건강할 때 아직 안 걸렸으니 그때 돌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매일 운동을 해서 체중을 정상으로 만들어야 돼요. 제가 보기엔 여기 계신 분 대부분 다 정상 체중이에요. 다행이죠. 늘거나 그러면 너무 말라도 안 되고 늘어도 안 되고 이게 괜찮죠. 절대 금연입니다. 이게 1998년도만 해도 우리나라가 남자가 금연 흡연율이 세계 1위였어요. 저한테 메일이 왔어. WHO에서 세계 1위라고. 자랑스러운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가 자랑할 게 몇 개 있어요. 간암이 제일 많고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좋아요. 우리나라는 하도 빨리빨리 변한 나라다 보니까 그때 68%인데 지금 50%도 안 돼. 그러니까 무지하게 좋아는 졌으나 아직도 선진국에 비하면 무지하게 많이 피워요. 선진국은 2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담배 문화가 지금 줄고는 있으나 담배를 피워낸 애가 남자답다. 회사에서 말이죠. 군대에서 담배 타지 권하고 막 이런 분위기 풍조가 없어져고 담배를 거의 죄악식. 어릴 때부터 담배 피지 말아요. 근데 제가 뇌졸중 걸린 분들에게 담배 피지 말라고 해도 안 되는 이유가 중독이 돼 있으니까 특히 연세 드신 분들 수십 년 폈거든. 40년 폈으니까 혈관이 다 망가져. 다 동맥경화인데 제가 보기 혈관 보니까 못 끊어요. 담배 끊으면 그냥 죽겠는 거야. 그냥 가슴 아프고 죽겠는 거야. 그래 죽을려면 죽겠지. 핀다 말이죠. 여러분들은 좀 늦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연세가 많아져서. 그래도 지금에도 끊을 수 있으면 끊는 게 좋고 특히 젊은 사람들부터 시작을 하지 말아요. 시작부터. 담배가 이거 중독되는 거거든요. 이게 아주 나쁜 거죠. 술 너무 많이 먹으면 물론 안 되는 거죠. 음식 골고루 섭취.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그러면 뇌졸중 걸리신 분은 그러면 하나도 콜레스테롤 먹지 마. 지방을 먹으면 안 되냐? 고기를 먹으면 안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여러분들의 지방질 상태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맥경화가 심해서 지방질이 잔뜩 껴있거나 콜레스테롤이 높거나 심장병이 있거나 그런 분들은 콜레스테롤 낮추는 약도 많아요. 나거나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그 반대도 있어요. 너무 콜레스테롤 지방질을 안 먹으면 터질 수가 있어요. 사실은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나 안 먹어서 바싹 마른 분들이 혈압 높은 분이 퇴원했단 말이죠. 나중에 제가 외래 와가지고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면 힘들어 죽겠다. 뭐 고기를 하나도 안 먹는다고. 콜레스테롤이 보통 160에서 200까지인데 그래서 100도 안 돼. 90밖에 안 돼. 무지하게 낮은 거죠. 바싹 말랐고 터졌고 혈관이 약한 거죠. 약해 터지는 거거든요. 너무나 영양실조라서 그런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고기 안 먹는 게 아니라 상태를 봐서 자기가 고지혈증, 지방이 높고 그런 것이 있으면 그러는 거지. 지금 서양에서는 하도 뚱뚱한 사람 많고 지방질이 높으니까 다들 콜레스테롤 먹으면 안 된다고 서양 사람들 얘기지 동양 사람들한테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근데 제가 보기에는 골고루 먹는 게 제일 중요해요. 골고루 많이 먹는 게. 어떤 뭐 건강식품 먹고 뭐 건강식품 무지하게 많은데 조선일보 말이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조선일보 건강반응에 오니까 정말 이게 참 활발하고 좋긴 좋은데 의사로서 약간 불만이 있어요. 너무나 건강식품 말도 안 되는 게 많아 이 안에. 아무런 효과 없는 거예요 대부분. 이거 가지 마세요. 제 말만 듣고 집에 가세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쓸데없는 거 뭐 먹으라는 거 이거 언제 다 먹겠어요? 이 건강식품 이거 먹고 저거 먹고 어떤 분은 이만큼 먹고 맨날 밥은 안 먹고 이만큼 알약을 10개쯤 먹는 분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 다 소용없어요. 아무 쓸데없고요. 골고루 밥을 골고루 적당히 먹고 야채를 많이 먹는 게 좋아요. 야채 골고루 고기도 좀 드시고 골고루 많이 드셔서 건강한 게 그게 제일이지 딴 약을 먹지 마세요. 그러나 나이가 아주 많으신 분들은 비타민이 좀 떨어질 수 있으니까 비타민 같은 거 써도 되는데 웬만하면 먹지 마세요. 그것도 먹지 말고 골고루 밥을 먹고 야채를 먹는 게 훨씬 좋으니까 여기 혼역하지 되지 말고 여기 지나가다가 그냥 공짜로 주는 거 그냥 좀 드시고 집에 가서 잊어먹어요. 필요 없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올라가면은 혈압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담배 많이 피니까 안 되고 마음을 명랑하게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 우울해지거든요. 우울해지고 특히 여자분들도
폐경기 지난 다음에 남편한테 막 그냥 사랑도 못 받고 그러니까 우울해져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그 가성치매라고 그러는데 머리가 안 돌아가요. 마음이 우울하면 병도 잘 생겨요. 실제로 정말 치매가 진짜 옵니다. 뇌혈증도 오고요. 그러니까 마음을 명랑하게 하고 나이가 드실수록 할 일을 찾아야 돼. 뭐 가서 재밌게 친구들이랑 뭐 이렇게 모임도 만들고, 나이 드셔도 여기 뭐 메가박스 있잖아요. 영화도 보고. 난 저 영화관에 올 때만 느끼는 게 왜 나이 드신 분들 안 오시나. 가보면 전부 다 여러분도 손잡벌밖에 없어요. 제가 가도 이상해. 다 제 아들뻘밖에 없어서. 그러지 말고 제가 보기엔 나이 드신 분들 가서 즐기고 하하거려야 되는데 문화가 잘못된 거죠. 여러분들도 즐겁게 지내시고 화투도 해도 되고 고스톱도 해도 밤새도록 그러지 말고 즐겁게 바둑도 두시고 그렇게 지내시란 말이죠. 관심을 가지고 뇌를 많이 사용해야 돼요.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운동을 많이 하면 병 안 걸리듯이 머리를 많이 쓰면 치매 안 걸리느냐. 예스도 되고 노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왜냐면요, 제가 외래 환자들 볼 때 보면은 나이가 80이신데 50밖에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세요? 그러면 매일 운동한대. 1시간씩 뭐 철벽도 하고 뭐 뛰어다니고. 그러니까 튼튼하고 50대밖에 안 보여요. 똑같아요. 뇌를 그렇게 열심히 쓰면은 나이가 80대도 50대의 뇌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뇌를 잘 쓰고 건강하게 사용하면은 명랑하게. 그럼 뇌가 나이가 80대도 명료하게. 뭐 아이들이 꼼짝 못하죠. 뭐 한마디 하면 정말 오르니까 할아버지 말이 맞으니까 꼼짝도 못하죠. 이 정도 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그렇다고 근육을 많이 쓰는 사람이 근육병이 안 생기는 거 아니거든요. 근육이 병 생기면 할 수 없는 거죠. 뭐 그 병이니까. 마찬가지로 알츠하이머병 같은 거는 뇌병이죠. 그럼 아무리 뇌를 써도 오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뇌를 많이 써서 뇌에 여분이 많으신 분이 뇌의 병이 생겨도 나머지 뇌가 또 많이 좋으니까 그런 증상이 적거든요. 그런 면에서 평상시에 뇌를 많이 써야 돼요. 그러니까 노래방에 좀 가세요. 노래방 가서 막 노래 부르시라고. 가사를 일부러 보지 말고 외우세요. 외우고 불러보시고 그 감정도 뇌거든요. 자꾸 누굴 사랑하고 좋아하고 이것도 즐기는 것도 뇌 활동이에요. 가사 외우는 거, 판단하는 거 자꾸 해서 나이 들었다고 가만히 있지 말고 자꾸 뭘 하시고 배우세요. 뭐 글씨도 배우고 뭐 영어도 배우고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시고 좀 주책 맞게 좀 돌아다니시라고. 그래야지 뇌가 건강해지는 거죠. 평상시의 생활, 이런 생활 태도로 뇌질환을 그렇게 예방하는 거지, 이런 이상한 건강식품 먹고 이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상한 약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아주 평범한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뭐 운동 많이 해라, 정상 추천해. 이거 누가 몰라. 아는데 제가 할 말이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뭐 이상한 특별한 비법을 말씀 안 드려서 실망했을지 모르겠지만 비법이 없어요. 다 여러분들 아는 거. 담배 끊어라. 알죠. 아는데 사람은 담배 안 끊어요. 피면서 딴 거만 찾아. 딴 약 뭐 없나. 이러지 말고 평범한 걸 잘 실천해서 여러분들 건강하게 이렇게 오랫동안 잘 지낼 수 있게 그걸 빌면서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